시니어를 위한 맨발 걷기 가이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과연 맨발 걷기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족부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20년 넘게 발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발 의존으로 잃어버린 발의 기능. 인간의 발 원래는 맨발이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맨발로 태어나 맨발로 다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신발을 신게 되죠. 그 순간부터 평생 발은 신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신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보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잉 보호는 오히려 약화를 가져옵니다. 신발 때문에 잃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발 근육의 약화. 발 안에는 수많은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를 족부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발의 구조적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로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기능,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돕습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울퉁불퉁한 자연환경에서 달리고 사냥하고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신발을 신고 평평한 길을 얌전히 걷기만 하죠요. 그래서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근육들이 점점 퇴화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발가락 5개를 쫙 벌려보시고 이번에는 2, 3, 4, 5번 발가락은 바닥에 붙인 상태로 엄지발가락만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잘 안 되신다면 족부 코어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감각의 둔화. 발은 원래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7,200개의 신경과 2만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아기들 발바닥을 만져보면 엄청 간지러워하며 깔깔거리죠. 하지만 어른들은 어떤가요? 제가 진료할 때 하루에도 수십 명의 발을 만지는데 지금까지 발이 간지럽다고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생 신발의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자극이 차단되다 보니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의 저하. 걷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넘어지려 할 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척수반사라고 합니다. 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뇌로 보내기 전에 척수에서 바로 처리해 몸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둔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금방 배우지만 어른들은 힘들어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부, 맨발 걷기의 놀라운 효과. 세계적 트렌드, 맨발 걷기.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요즘 세계적으로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원마다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등산할 때도 맨발로 흙길을 걷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세 가지 효과. 첫 번째, 발 근육 강화.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발이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장근육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 울퉁불퉁한 노면에 따라 발이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씩 비틀리기도 합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의 코어 근육들이 더 많이 자극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둔해진 감각 회복. 평생 마루 바닥과 신발 깔창만 느끼고 지내던 발에게 자연의 다양한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인지 돌멩이인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 뭉툭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등 다양한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유 감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지금 발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느낌을 말하는데, 이 고유 감각이 살아나야 몸의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세 번째, 자연 지압과 마사지 효과.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 나무 뿌리를 밟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이루어집니다. 지압과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되어 뻣뻣해진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발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발에 쌓인 노폐물 제거도 더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발의 피로가 감소하고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심리적 효과까지. 맨발로 자연을 걸으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자연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에서 엔돌핀 같은 좋은 물질도 분비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부 맨발 걷기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무작정 따라하면 독이 될 수도.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사항입니다. 맨발 걷기는 준비 과정과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발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걸으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발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걸으면 주변 뼈와 관절,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실제 사례. 제 환자 중에 TV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내용을 보고 러닝머신에 갑자기 맨발로 올라가서 1시간씩 걸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이 발생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한 시작을 위한 준비.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해진 족부 코어 근육들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처음부터 만보 걷기에 도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만 하시고 괜찮은지 확인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곳에 다치지 않도록 바닥을 잘 살피면서 걸어야 하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4부 맨발 걷기 금기 대상과 대체 운동.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맨발 걷기가 모든 분에게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심한 발 변형이나 굳은 살이 많은 분.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박인 분들은 맨발로 걸을 때 굳은 살 부위로 압력이 집중되어 통증이 심해지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 환자. 발바닥 밑에는 원래 1cm 정도의 지방층이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지방층이 얇아진 분들은 맨발로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세 번째, 급성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환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오히려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발의 감각이 저하된 분들은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고 한번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금기입니다. 대체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맨발 걷기를 못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가 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족부 코어 근육 운동, 균형 훈련, 지압과 마사지 등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족부 코어 근육 운동, 발가락 가위바위보 운동, 수건 잡기 운동, 발가락으로 구슬 짚기, 균형 훈련,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서기. 불안정한 표면에서 균형 잡기. 셀프 마사지. 테니스공으로 발바닥 마사지. 발가락 마사지. 발목 스트레칭. 마무리.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발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신 후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분명 건강한 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글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